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하나의 숙제를 맡아서 오늘은 꼭 유튜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요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을 제 삶의 진검돌로 쓰기에 며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제 삶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는 일로 또는 지탱하는 일로 한 5일 정말 버거운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며칠 동안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못하고 지냈는데 오늘은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역사 전 과정에서 어쩌면 참 편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제 삶의 조건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과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이전에 또 현대사에서 민족사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현실에서 살신성인하면서 자신을 다 바쳐가면서 맹렬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유롭진 않지만 어찌저찌 한 20여 개국을 여행도 하고 또 몇 개국에서는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 보면 그 각기 그 민족 정통성을 지키는 또는 되찾는 그런 과정에 민족 시인들이 있었고 문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시인들의 이름으로 또 민족 작가의 이름으로 그 많은 나라에는 국립대학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됐고요. 또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비참하게도 저 뒤에 걸려있는 한반도기도 편히 대로에 걸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극기를 못 드는 것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한반도기를 일상으로 들지 못하는 것, 어쩌면 지금이 더 참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전 모든 관공서에 또는 학교에 우리가 한반도기를 의무적으로 건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는 것보다도 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생기지 않을까. 국공립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한반도기를 의무적으로 이제 새마을기 좀 내리고 한반도기를 좀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에 통일을 부르게 된다면 그게 좀 더 절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쟁을 했는데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여나 조금은
도박 기질이 있는 트럼프가 좀 사고를 치진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의 욕심으로 좀 한 번 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좀 우리가 득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도 아니고 좋은 의미도 없지만, 혹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여는 데는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미국인들이 좀 사고를 쳐서 이왕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대담한 담판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주한미군 철수도 하고, 또 장전 휴전 협정도 체결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을 하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모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사적인 삶이 지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분단 상태고, 너무 태평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물론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얼마나 그게 복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적으로 부단히 노력은 해왔습니다. 거대 조직이, 작가 단체도 있고 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개인의 역량과 그 조직의 역량을 봤을 때 그 조직의 역량이 제대로 모아져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직, 통일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사분오열하고 지향성을 좀 뚜렷이 하기보다는 각자 도생하려는 그런 것으로만, 욕심만 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일 대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뭉치고 뭉치는,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나아가더라도 서로 기본적인 지향을 하나로 묶어서 손잡는 것에서는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조금 양보했으면,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기를 우리 팔도 강산에 일상적으로 휘날리게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진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반도의 날을 또 잡아서 그걸 기념하는 것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딱 한 번 뵀던 김남주 선생님, 당시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 백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거리에 노제에서 인사를 나누고, 지금 같으면 셀카도 찍고 했을 텐데요. 하여튼 짧은 인사 나누고 얘기도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참 담백하시더군요. 단 한 번 뵀지만 이후에 많은 책도 보고 했지만 참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있던, 제 서재에 묵혀있던 제 고향 집에 그래서 묻혀있던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 책과 20년 해후 기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창살의 햇살이의 머리글을 김남주 선생님께서 1992년 9월 13일 날 쓰셨더라고요. 그때 이 글을 쓰신 그 일부분에 제가 이제 머릿말의 일부분에 그것을 좀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읽고 또 우리 회원들, 민족 작가연합의 회원들, 그리고 또 작가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차로 저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그 행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다시 당금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책 읽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전집에 수록된 관념적이고 도식적인 시를 위해 군말을 좀 해야겠다. 애초에 나는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쓰지 않았다. 왜곡된 역사와 현실을 바르게 설정하고 지배계급의 허위 이데올로기를 폭로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시라는 무기를 잡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혁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를 썼다. 그러나 내 시는 역사와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학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 능력의 부족이 그 주된 탓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의 경험이 전무했고 그것은 문학적 실천 또한 전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 시의 정서가 너무 전투적이라는 독자의 역겨운 반응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80년대는 피와 학살과 저항의 연대였고 나는 그 연대의 인간성의 공동묘지인 파쇼의 감옥에 있었다고. 일부 시인들과 평론가들이 이제 와서 80년대의 시문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성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들의 앞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어제와는 다르다고 해서 어제의 역사적인 실천과 그것의 문학적 대응을 오늘의 잣대로 잰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저의마저 감직해야 한다. 하이네적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도 예술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고 감히 선언한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괴테 시대의 그곳으로 착각하는 시인에게 개꿈 있어라. 예, 좀 정신 차리라는 그런 문구로 읽혔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개꿈 있어라가 아니라 너무들 다 잘난 세상이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좀 비워놓고 다시 채워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